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7762님이 오늘도 두 분의 알콩달콩 기대합니다. 새벽부터 저는 편의점 근무를 하는데요. 이 방송 편하게 들으려고 무선 이어폰 구입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 저희 방송 들으시려고 네, 큰 돈 쓰셨네. 7762님 감사합니다. 예, JB가 뭐 답례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큰 돈 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이어폰 아깝지 않도록 뭐 알찬 뉴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도 뻔한 대답 안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양수민님, 애호박 하우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365일 하우스에서 듣습니다. 애호박 넣고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죠. 저 엊그저께 그렇게 끓여 먹었어요. 알겠습니다. 요리 잘하는 JB. 애호박 늘 전도 맛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늘 혼자 저렇게 나는 요리를 잘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아직 확인된 바는 없어서요. 네. 애호박에 계란물 탁 입혀가지고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네. 언제 좀 해오세요. 뭘 해와요, 해오긴. 이른 아침부터. 네. 바블님은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님이 로마로 출장 가서 서운한 아침입니다. 흐흐흐흐. 서운한데 왜 흐흐흐가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웃음 표시도 2개나 보내주셨는데 진짜 서운한 게 맞는지 그러게. 확인할 길은 없네요. 그러니까 그 부인께서는 지금 로마의 휴일을 보내고 계시는 건가요? 와, 부럽다. 그죠? 천년 진달래님이 애호박 먹고 싶어요.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아, 요즘 애호박 값이 비쌉니까? 많이 올랐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나에 1,000원이랬는데 요즘은 기본이 2,000원 넘어가고 이러니까. 와, 저렇게 물가에도 밝은 JB. 칭찬해 드립니다. 강경옥님, 결혼한 아들네 가족 4명이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부자 된 느낌이랄까? 행복합니다. 다들 건강하세요. 특히 종배님,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네, 이미 걸렸습니다. 네. 다시는 오지 않겠죠? 그죠? 다시는 걸리지 말란 얘기겠죠. 네. 그리고 뿔랑님이 오늘 아침은 가을이 아니라 겨울인데요? 라고 해주셨고 빈센트님도 오늘 아침 바람이 많이 부네요. 벌써 겨울이 온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오늘 기온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바깥 공기가 온도가 한 8도 정도 되거든요. 어이구, 참. 그래서 저도 살짝 얇은 코트를 꺼내 입고 나왔는데 새벽에 오다 보니까 발이 시렵더라고요. 좀 있으면 첫눈 오겠네. 첫눈은 11월 돼야 오는 거 아니에요? 11월에 와도 엄청 빠른 거죠. 아, 그런가? 사실. 아니 보통 제 친구 생일이 11월 17일인데 그 즈음으로 첫눈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친구 생일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요. 오, 찐친인가 보다. 아니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첫눈은 아마 한 달 뒤에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갑자기 제이비가 첫눈을 얘기하니까 제이비도 눈을 좋아하십니까? 눈요? 그럼 눈 싫어하는 사람도 있나요? 갑자기 낭만 제이비, 치우는 게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아니. 현실 제이비. 네, 이 얘기하면 욕 먹으니까 얘기 안 하겠어요. 예, 자, 하지 마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지 마세요. 자, 인사는 여기까지 챙겨드리고요. 아무튼 쌀쌀한 날씨니까요. 좀 따뜻하게 오늘 입고 나가셔라. 요 정보도 알려드리면서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울먹이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흔히들 검사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더는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집권 이후 지난 17개월 동안 있었던 오류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대통령실 관계자의 성의 없는 익명 인터뷰가 아니라 대통령의 진실한 마음을 육성으로 국민들에게 표현해 주십시오.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당 내에서 자유로운 의견을 표출하는 것을 막아세우신 당신께서 스스로 그 저주를 풀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롭게 말하라고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봤자 사람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그 저주는 밤비노의 저주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여당을 괴롭힐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주장 마저 들어보실 텐데요. 안철수 의원의 발언인데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음성 대역으로 녹음을 했으니까 잠시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우리 당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며 내부 분란을 조장하면서 우리 당이 선거에서 몇 % 질 거라고 잘난 체하고 다니는 나쁜 사람들은 내보내야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의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당 쇄신을 위해 치켜 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 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자, 나란히 두 사람의 주장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자, 똑같은 의견인데 누구는 자유로운 의견 표출이라고 하고 누구는 비아냥, 조롱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이루고 있죠. 거기다가 직언 그리고 오만 방자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평가에 들어가야 하는데 뭐 저희 평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점에서 평가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저는 이게 궁금했는데요. 과연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손을 들어줄 것인가? 보궐선거 패배 후에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답은 대충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 탓이오라고 생각한다면 차분한 변화를 언급했겠습니까? 보궐선거 패배 후에 선도적 반성부터 했겠지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이준석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보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속칭 어그로 효과를 지금 창출함으로써 자신의 부담을 경감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에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안철수 의원은 보선 패배의 상당 부분의 책임을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맞추고 타겟팅을 하고 계속 제명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분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곱게 보이겠죠.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을 향해서 직공을 하고 들어오고 있으니까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것이겠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의아함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 의아함이 뭐냐? 네. 안철수 의원의 속내는 뭐 대충 알 것 같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게 의아하다라는 겁니다. 씨알이 안 먹힐 얘기를 그것도 의총을 통해서 일단 패배 여파를 틀어막은 직후에 눈물까지 흘리면서 이야기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아직 여지가 남아있다고 봐서 진정성 있게 호소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은 뭐 심플합니다. 근데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정말 진정성 어린 호소였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대놓고 자극하는 용어를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겠죠. 절절한 어떤 마음은 표출하되 심기를 자극하는 용어는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저주 이런 지금 단어까지 동원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준석 전 대표의 속내를 다르게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이죠. 어떻게 읽을까요? 극적인 구원 등판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둘 중 하나의 조건이 형성이 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거나 또는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그래야 구원 등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 등판은 선발 투수가 무너져야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변심 조짐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심이 없는데 김기현 대표가 무너진다? 이거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당 지배력이 무너진다라는 뜻과 똑같은 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초래할 계기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변심 요인 하나뿐인데 이건 조금 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데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호소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호소라기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호소라고 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 보선에서 확인된 점이 뭐냐면 무당층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합리적 보수 내지 중도 우파도 국민의힘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잘 알겠죠. 뭐 득표차도 거의 근접해서 맞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 그 전문가 자격증까지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읽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으로서는 아주 큰 밭입니다. 밭. 이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종자를 여기서 수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흐를수록 아쉬워지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서 종자를 일궈서 시드머니를 두둑히 챙겨 놓으면 이게 공천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고 설령 공천을 못 받더라도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지금 안철수 의원 주장대로 3차 징계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다. 유일한 버팀목이 된다는 겁니다. 뭐 신당설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던데 설이니까 여기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드머니를 두둑하게 더 확대해 놓으면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에 투자해도 되고 저 종목에 투자해도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당내에서 지지하는 논평이나 뭐 발언들이 거의 없었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문을 보니 시의적절하긴 하다. 뭐 이렇게 조금 두둔을 해주긴 했던데요. 제 입 얘기를 쭉 듣다 보니 촌철님들은 아마 신당이 조금 생각이 나시나 봐요. 황소뭉치님, 이준석의 헤어질 결심. 곧 신당 창당이나 탈당 선언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 물푸레님이 하늘 위에 둥둥 떠있는 대통령에게 닿기에는 너무 먼 눈물의 호소라고 해주셨고 서경진님은 이준석 전 대표 못 먹어도 고 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님은 안 되는 줄 알고 왜 그랬을까? 그래야 신당 창당하고 총선 나가서 해볼만 하니까 라고 해주셨고 나룻배님은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먼저 제명 서명 운동으로 선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도 받고 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나룻배님은 사실상 비주류들의 싸움, 중앙당은 관심이 없어 보이던데요. 라고 해주셨네요. 뭐 당내에서 반응이 거의 없다고 더 맞고도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당 안에서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당 밖에서. 당 밖에 있는 이번 보궐선거를 좀 약간 일반화한다면 아예 등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갸웃거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 편으로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해볼 테니까요. 그 유튜브 연장방송 기대해 주시고요. 국민의힘 얘기 하나만 더 하죠. 네.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약간 헷갈리는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사무총장으로 박대출 의원이 내정이 됐다가 막판에 이만희 의원으로 바뀐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조수진 최고위원의 카톡 내용이 사진에 찍혔고 거기에 보면 그 명단에는 박대출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찍혀 있죠. 자, 관련해서 김병민 최고위원이 어제 YTN인가 여기 나가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저도 당연히 어제 저녁에 저 메시지를 받고 네. 김기현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관련되는 의견들을 일부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조율하고 아침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된 안들을 갖고 꺼내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최종 조정된 안으로는 사무총장이 박대출 의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만희 의원으로 네. 조정이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 발언을 지금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오늘 아침에 최종 조정된 안으로는 이만희 의원으로 조정돼 있었다. 조정했다라는 능동형이 아닙니다. 조정돼 있었던 그러니까 상황입니다. 전날 밤에는 박대출 의원이었는데 아침에는 이만희 의원으로 조정돼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몰랐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죠. 조정돼 있었으니까. 네. 조정했다가 아니니까. 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해서 막판에 박대출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바꿨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면 본인은 모를 리가 없잖아요. 최고위원이니까. 여기서 지금 헷갈리는 지점,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민 의원도 최고위원인데 최고위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조정이 된 건지 아니면 최고위원들의 반발로 이만희 의원으로 조정이 된 건지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만희 의원으로 조정이 됐다면 제3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제3의 힘이라는 게 어디겠습니까? 최고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정이 됐다면 그럼 용산이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른바 당의 정비 작업이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이끌려지고 있는가를 읽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최고위원들이 반발을 해서 조정을 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근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최고위원들은 왜 반발을 했는가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만희 의원은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수행단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만희 의원의 지역구가 경북 영천 청도고 또 TK냐. 그럼 당 3역이 전부 다 TK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만희 의원도 친윤이라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고위원들이 박대출 의원은 안 되고 더 친윤 색채가 짙은 이만희 의원이 낫다고 나는 그럼 근거가 뭐냐라는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전혀 해명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마침 오늘 3부에 김병민 최고위원이 출연합니다. 최고위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참고로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도 당연히 김기현 대표에게 이걸 물었을 거 아닙니까? 네. 조수진 의원 휴대전화 촬영 장면에는 신임 사무총장이 박대출 의원으로 돼 있는데 왜 바뀐 거냐 당연히 기자들이 물었고요. 김기현 대표의 답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또 새로운 인사 혁신의 전면적 혁신의 지역을 이라고 말했고요. 이만희 새 사무총장도 영남 지역인데요? 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직답을 피했다. 이렇게만 지금 보도가 나와 다만 있어서. 그 차이라면 PK에서 TK로 바뀌었다. 아하. 이 차이밖에 없는 거죠. 네, 아무튼 어떻게 된 건지 그 전후 사정, 그 내막은 잠시 후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예. 어제 우리가 이 시간에 사무총장이 관전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TK 출신의 친윤, 이건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자 공천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그러니까 누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천의 중요함이 그러니까 그 어디보다 강조되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수도권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사무총장 자리는 수도권 출신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친윤 색채가 상대적으로 더 강하고 TK 지역구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앉았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수도권 위기에 대해서 지금 체감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또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임명직 당직자 개편이라는 게 정말 혁신 차원이냐 아니면 화살 피하기 차원이냐 이것부터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상록 님이 경부선 타고 올라오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 모든 평가에 대해서 잠시 후 김병민 최고위원에게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정부가 조만간 의대 정원 확대 방침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거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발표일이 내일 모레 19일이라는 어떤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근데 뭐 발표는 하되 정원 확대 숫자는 밝히지 않을 거란 보도도 어제 또 나왔어요. 근데 네. 이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적으로는 전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이러면 이건 발표 효과가 당연히 반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지켜볼 일로 남겨놓고 다른 점 하나만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이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여기서 보도라는 게 1000명 그러니까 증원 확대 이걸 이야기하는 건데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협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부가 지금 발표할 내용을 의사협회와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속칭 지르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조율을 해서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음표를 그러니까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밀어붙여서 관철시키겠다 쳐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다만 이것. 그래서 그렇게 질렀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가 조직적으로 만약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일단 질렀다가 나중에 아닌 게 했던 게 몇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학제 개편 질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부 장관이 날아갔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69시간제 질렀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설문조사 한다고 하고 아직도 지금 답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후퇴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건마저 이렇게 되어버린다면
지금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이 지금 표심에 담겨 있는 게 경제 민생을 제대로 안 살핀다라고 하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체적인 관측인데 경제 민생을 안 살피는 게 아니라 경제 민생이 무능하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후퇴를 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 후퇴를 않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냐? 여기서 중요한 게 총선인데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단체입니다. 네. 그런데 의사들은 지역으로 가면 지역 유지급입니다. 지역 유지급이 전국적 단위에서 조직적으로 반발한다면 또 총선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지르고 난 다음에 정말로 마침표까지 깔끔하게 찍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어제 저녁 나온 한 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타협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이거는 오랜 국민의 염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박수 쳐야 되는 거죠. 어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